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이재명의 말바꾸기에 대해서 2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번외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의 말,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따라잡기가 참 힘들죠. 철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세금을 깎을 건지 올릴 건지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까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은 단지 정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옛말에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아버지가 둘이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상황에 아주 걸맞는 얘기예요.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것이,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영상에서 인신공격이나 천박한 말로 관심 끄는 것에는 흥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것은 상대 진영의 일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인신공격할 생각도 없고 그 가족을 끌어들여서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가족들의 말만 놓고 보면 마치 이재명의 공약처럼 이재명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신 어떤 분이라는 건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없는, 아버지가 몇 명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폭넓은 경험과 과거와 또 성향을 가지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의 아버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재명과 그 가족들의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추측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은 본인의 블로그에 연재 중인 자기 웹 자서전에서 자기 아버지가 교사나 순경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사나 순경을 하다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농사일은 하나도 할 줄 몰랐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고향이란 알려지기로는 경북 영양입니다. 이재명의 친동생이 쓴 글에서도 본인의 아버지가 경찰로 일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봐서 경찰로 일한 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은 본인의 출신이 비천하다고 말을 하면서 본인의 아버지가 화전민 출신이고 화장실 청소부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성남 상대원 시장에 가서는 바로 그 시장에서 본인의 아버지가 청소 노동자로 어머니는 시장 화장실에서 이용료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재명의 아버지는 삼척의 한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큰형도 광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아버지는 또한 공군 부사관이기도 했습니다. 공군 부사관으로 전역을 하고 나서는 직업이 없어서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지탱했다고 합니다. 직업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직업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만, 이재명이 2017년에 낸 다른 책 이재명은 합니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경북에 있다가 말없이 집을 나간 아버지가 성남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가족들을 불렀다. 당시 이재명의 아버지는 성남공단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임라인이 좀 헷갈리죠. 경북에 있다가 상경한 후에 가족을 성남으로 불러서 그 뒤로 온 가족이 성남에서 화장실 청소로 또 공장 노동자로 먹고 살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순경을 했었다면 광부로는 언제 일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이 글로 쓰기로는 본인이 자라는 내내 아버지가 공부를 가지고 트러블을 일으켰다, 트집을 잡았다고 하니까 성남에 올라온 이후로는 내내 같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심지어 이재명의 아버지는 성남의 빵 공장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말이죠. 이재명의 큰형은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 아버지의 원을 아들이 풀었다. 재차 그 유튜버가 아버지가 법대를 나왔다는 말은 할아버지 때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재명의 형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 가난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껏 저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이재명의 아버지는 학비가 모자라서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에 와서 화전을 일구고 살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아들을 법대에 보낼 정도의 가정 형편과 화전을 일궜다는 서술이 매칭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본가는 너무 가난해서 교통수단도 없는 시골에서 화전을 일구면서 살았는데, 이재명의 형은 당시에 집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또한 한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의 형제 중 하나가 부치는 전문대를 나오신 분이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스토리상 법대를 중퇴하고 전문대를 다시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재명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두 가지 극명하게 차이나는 서술이 존재합니다. 놀랍게도 둘 다 이재명 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재명은 자서전에서 아버지가 돈이 생길 때마다 화투장을 쪼이고 도박벽이 들어서 집문서 땅문서를 다 날렸다. 봄에 밭을 가려고 갔더니 땅이 다른 사람 땅이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웹 자서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마을 주민과 화투에 빠졌고 밭을 다 날려서 상경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다른 글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다. 동시에 너무 많은 의문이 떠오르죠.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리고 홀로 도주한 아버지, 본인이 공부를 못했다고 자식이 공부하는 꼴도 못 보고 야단을 치던 아버지와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평생 성실하게 사신 아버지, 이 두 사람은 누가 들어도 결코 같은 사람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연줄을 지어내 보려고 하는 되지도 않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대구의 아들이네, 전남의 사위네, 충청의 딸이네, 정 안 되면 여기에 가끔 커피를 마시러 온다는 둥 하는 시덥지 않은 헛소리도 합니다. 종교를 물었더니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도이며 사돈이 목사라는 토 나오는 대답을 하는 인간도 있었어요. 가난도 한국 정치판에서는 훈장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서로 누가 더 가난한가 경진대회를 벌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사진상에 멀쩡했던 가방이 갑자기 청문회장에서는 갈갈이 찢기고 긁힌 채로 등장을 하고 구두를 가위로 자르고 뒷굽을 벤치로 쥐어뜯고 사이코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행동들을 해요. 오직 더 가난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강남에 살고 도쿄에 집도 있고 주식도 수십억 원씩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해서. 이재명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본인만 알겠죠. 찌찌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사관 제대 후에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교사와 순경을 하다가 고향에 와서 화전을 하다가 중간에 탄광에서 잠깐 일을 하다가 자벽부로 일을 하다가 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청소 노동자가 된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죠.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렸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저 같은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가난을 강조하려고 자꾸 무리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그런 짓에 열광을 하고 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듯이 가난이 훈장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가난의 기억은 뭔가를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없음과 동시에 뭔가를 잘하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청년이 청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노년이 노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